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돼서 폐기됐습니다. 이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혼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특보에서는 탄핵안 폐기 이후 전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 출연자 나와 계십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가희 MBN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지금 우리가 담아 봤는데 핵심 키워드만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할까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리고 국정 공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명령에 따라서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 국정 공백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도 당과 총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치를 좀 담당을 했었던 이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해제가 되고 난 후에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업무를 다 당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란 직만 있을 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예.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직을 걸고 달고서 이 선으로 물러난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유고, 그러니까 보고 내지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하야하거나 네. 뭐 탄핵을 당하고 나면은 헌법에 명시된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응을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유고나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마 이것도 이제 처음이죠,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이제 이 탄핵에 의한 이제 국정 공백이나 또 혼란 이렇게 너무 심했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그런 이제 사실로서 헌재 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기 전에 이걸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나 헌정 중단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밝히고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이제 당에 일림하겠다. 그렇죠. 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검찰 다 신속한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직무에 배제하고 또 이제 총리와 집권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역할을 다하겠다. 네. 이걸 또 집권당하고 총리만 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조기 퇴진을 위한 이런 정치 일정을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주요 국정 운영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 그런 정국을 당분간 가져가자. 이런 거죠. 김상일 평론가님. 예.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이게 다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 운영을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 또한도 누군가가 거부를 하든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통과되게 하든 이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할 사람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인사권을 행사했듯이 그렇죠.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새로 그 내정을 했고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입장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국정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국정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유고나 거리 상태라는 거를 표명하고 대행 체제를 출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그 거리나 유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거리나 유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결단이나 정치적인 판단에서 자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민주성이 담보되고 정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100% 정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선거를 통한 선출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를 통한 선출이 없이 최소한의 민주성이라도 담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다시 말해서 국민의 대표들의 합의 정도는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 최소한의 민주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란 범죄 그 혐의가 유력해 보이는 분들의 쪽에서 이거를 국정을 마음대로 뭐 일임을 한다든가 뭘 하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 처벌 내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가 심대하게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런 가정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네. 지금의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여권의 인식이 다시 바로잡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협심해서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잇따라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보면 당장 비판 나오잖아요. 예. 이 당대표하고 국무총리가 무슨 근거로 이 국정을 운영하느냐. 국정 운영을 지금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 오늘 입장 계속되고 있지만은 네. 한동훈 당 대표가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분이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 한동훈 대표는 법률인데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당정이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수습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이제 집권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아무리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뭐 좀 이 탄핵이 무한 남발되고 또 예산 뭐 이것도 뭐 민주당의 독단적인 입장이고 그동안 또 입법 뭐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국회가 계속 입법 권력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국정 운영에 제대로 된 뭐 그런 운영이 어려운 정도 난맥상을 가졌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난맥상을 극복하겠다는 또 때로는 국회에 민주당에게 뭐 경각심 경고를 했다. 네.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집권당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을 한 거다. 잘못됐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 위법적인 이 문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문제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신속한 수사가 들어갔어요. 이미 뭐 국회에 이 계엄군을 갖다 진입시켜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그 당사자였던 김용인 장관은 긴급 체포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입법적인 행위까지 이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이제 신속한 수사로 밝혀질 거예요. 네네. 그 동안에도 대통령이 다시 뭐 그대로 현직 지위를 가지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또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고 제1 모든 국정 운영에도 손을 떼게 하고 심지어 외교 안보에도 마찬가지다. 네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검찰 지금 현재 수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탄핵은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걸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마저도 내란의 공범이다. 또 헌정지서를 발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거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너무 크게 이제 행사되어지면은 그것도 문제시고 네네. 입법 권력도 너무 많이 행사돼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 오판 이것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대한민국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까지 국정 운영의 혼란 공백 이걸 메꾸는 그런 지혜를 서로 여야 간에 힘 모아서 하자는 거예요. 장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야당에서도 또 비슷한 비판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또 언급한 게 있어서 잠깐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는 국정은 총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정에 긴밀한 협의가 있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직무를 조금 임기를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의한 데 대해서 이거는 애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수리한 것은 적극적인 대통령의 직무 행사는 아닙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의총장에 모여서 함께 있었던 그 저녁 시간 동안에요. 이준석 의원이 의총장 앞에 가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혹시라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의총장 앞에서 이준석 의원이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여기에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소통령 행사를 하느냐라는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도요.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도모해서 제2의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어제 탄핵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네.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신하려면 네. 어쨌든 일단은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그렇죠.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조금 전에 한동훈 네. 대표가 네. 이거는 뭐 당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그렇죠. 국정을 운영하고 당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려면 대행 체제가 선언이 돼야 됩니다. 네.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려면 권리나 유고 사항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권리나 유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탄핵, 네. 그다음에 본인의 자진 사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고입니다. 사고. 질병이나 사고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예요. 네네. 근데 질병이나 사고에서 사고 중에서 방법이 하나가 있죠. 지금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유고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빠르게 그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유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 비상 계엄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적극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실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든 본인이 직접 했든 한덕수 총리와 방기선 그 국무조정실장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엄을 위한 안건이 있었느냐를 알고 소집을 했는지 모르고 소집을 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반대를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어도 공범의 혐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란 범죄 공범 혐의자가 국정을 대행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국정 혼란과 어떤 국헌 문란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더라도 네. 지금 언론에 의해서 알려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네네네네.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장관이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것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양보를 해도 이 두 사람 정도까지는 이 순번이 내려와야 대행 체제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합법성이라든가 민주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지금 내란 범죄 혐의의 수사 대상인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제2 쿠데타를 지금 또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미국의 빅터 차 교수, CSIS에 있는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비상 계엄을 해결하는데 해제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할 자격은 충분한데 본인이 법조인이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부족한 말을 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탄핵을 거부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데 그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국회 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의 분을 삭히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지금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조급하고 경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헷갈린 부분이 나오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해서 여야 회담을 하자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빨리 이거 회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야 회담이 열린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논의가 좀 돼야 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킬 여야 회담을 구체적으로 하자. 네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직무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까지 국정 운영 차질이 없도록 이제 한덕수 총리랑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국정 운영의 안정을 좀 깨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 금융 경제할 것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언제 검찰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런 위법적인 직권남용이든 내란죄든 이런 것들을 판결하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네. 계속 대통령 탄핵만 주장하면서 국정은 마비돼 있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한 건데 네. 그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지금 왜 정치적 행위를 과도하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은 지금 당장 집권당 국민의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예?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네네. 솔직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이거는 즉각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래서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발걷어 붙이고 이걸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집권당으로서 이번 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앞으로 야당하고도 협의하자고 그랬으니까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야말로 여야 간의 정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빨리 정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임기 개헌 단축이라든지 거국내각 구성 현재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저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이제 이 조기 퇴진 이 부분도 즉각 퇴진을 민주당 입장은 요구하는 민주당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퇴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조기 퇴진을 하되 그 대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처럼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때는 정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주체들이 있어요.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건지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는 탄핵은 일단 국민의힘은 그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렇죠. 반대했죠. 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어제 폐기됐습니다. 이게 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임시국회 열어서 14일 날 또 하겠다는 거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울분과 분노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직하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기술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불행해지는 거죠. 이 그렇게 해서 국정이 혼란되고 또 대한민국 국가 위기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가 당락적인 이해관계로서 대통령의 오판에 대한 정치적 입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자는 거죠 이번에. 저는 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해서 그럼 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도 좋고 네. 예? 앞으로 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그리고 뭐 어느 특정 정당이 입법 권력이 또 과다하게 행사돼 가지고 이게 상권 분립 정신이 훼손됐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고쳐 나가는 그런 큰 계기가 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대단히 불편하고 나빴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이 이게 뭐 당에서 당이라는 것은 여야 간의 정치적 협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법적 정치적 책임도 지게 여야 간에 이제 정치적 협의해야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시기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기도 여야 간 중요해요. 협의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으로 이거는 기다릴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왜 기다릴 수 없느냐라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계엄의 권한을 가지면 제2의 계엄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 계엄의 위험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엄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시기가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 인멸 능력과 사법 방해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또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엄, 그 새로운 2차, 3차 계엄의 위험을 없애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 위험과 가능성을 없애는 거 둘, 이 두 가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란 혐의를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도 평상시에도 우리 김상일 우리 소장님의 이런 평론에 정치 평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시고 네네. 아주 균형적이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제2의 제3의 계엄을 또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비록 2분 30초밖에 안 됐지만은 그 담화 내용 중에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계엄 없다. 발동하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전제된 가운데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림하고 자기가 법적 또 정치적 책임지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수사 대충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분노에 검찰이 당해내겠습니까? 경찰인들 당해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오로지 그냥 즉시 국민의힘 너도 정치적으로 너들도 빨리 국민들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빨리 탄핵에 동의해라. 그렇게 해서 헌정 중단 시켜버리고 헌재 심판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2달 후에 대선하자. 그게 물론 제일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과거의 전례를 계속 언제까지 앞으로도 만들어질 대통령은 이렇게 국정 운영에 큰 실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나 헌정 중단의 이 비극은 이번으로 이제 종식시키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가희 기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안 발의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보고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그렇죠.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그랬죠. 수요일에 네. 보고를 하고요.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또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아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일에 보고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상설특검도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네네. 상설특검은 경찰의 국수본, 검찰의 특수본, 그리고 공수처 말고 또 상설특검을 국회가 추진해서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가 빨리 수사를 해서 이걸 상설특검이 받자는 건데요. 문제는 이 특검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지만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어차피 안 하고 버티면 이것도 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이 역시 탄핵 사유로 넣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장가희 기자 얘기하던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선 지금 좀 전에 장가희 기자가 이제 특검 얘기를 했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2일 날 처리가 가능하다. 12일이면 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그러면 이제 특검법도 발의하고 이렇게 뭐 특검법 발의하고 탄핵안 발의하고 하면 각 당에 이제 또 전략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선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계엄이 있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당사로 가자고 했다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한계에서는 책임을 계속 추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어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막아내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으니까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의총을 주재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내대표 재신임을 박수로 우리가 추인을 하자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즉각 손을 들고 자신은 추경호 의원의 이 재신임 거부 의사를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수 표결을 해서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 78명 중에 73명이 찬성을 해서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신임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에 반대한 사람 고동진 의원, 김건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의총장을 아예 나가버렸고요. 그런데 추 원내대표는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원내사령탑의 부재인데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지만 12일 날 오늘 목요일 날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틀 뒤에 14일 날 뭐 11일 날 탄핵안이 다시 발의가 된다면 오는 14일 날 다시 이제 표결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또 2016년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저도 청문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을 제가 복기를 하면서 어떤 게 참 이 위기를 난국을 타개 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이런 건 저도 나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정기 국회가 10일 날 마쳐지고 나면은 그렇죠. 바로 임시국회 소집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절대 지금 의석을 170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배출한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이제 바로 소집됩니다. 그럼 12일 날 또 이제 탄핵 재발의 수순을 밟으면 14일 날 또 이걸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국힘이 지금 단일 대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단일 대우 유지가 언제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건 예측 못해요. 결론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심으로 책임 있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조기 퇴진을 위한 어떤 그런 국정 안정도 개하면서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면은 밖에 어제 같은 그런 집회 시위가 국회를 둘러싼 그런 국가적 혼란이 줄어들 것이고 그 대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지금 현재 해결 방안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지난 2016년대처럼 이렇게 계속 그 국민적 울분 분노를 민주당은 조직할 것이고 그게 이제 가열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또 국민의힘도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이걸 집권당에서 이렇게 이미 대국민 천명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이 국가 안정과 전국 혼란을 해소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계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네. 그 약속들이 실천되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참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좀 장밋빛 미래를 좀 장밋빛 그려주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장밋빛. 그런데 이제 당장 민주당은 당장 뭐 수요일 날 발의해서 네. 탄핵안 발의해서 토요일 날 표결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을 했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또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글쎄요. 뭐 내일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다시 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의 부재 속에 맞이하는 탄핵안 표결. 그래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할까요? 이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원내사령탑이 부재하고 여론이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들의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버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티면 탄핵안도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국민의 민생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그 세계 신인도. 국제적 위상이나 뭐 어떤 대신인도 뭐 이런 것들은 무너지고 굉장히 경제나 뭐 안보나 외교 모든 면에서 막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직무 정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즉시 퇴진과 조기 퇴진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즉시 퇴진 방식은 탄핵이에요. 네. 네. 이제 탄핵이 되면 좋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로는 못 하잖아요. 그럼 조기 퇴진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건 뭐냐? 여야가 빨리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요번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와 두 분이 나와서 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조기 퇴진이나 직무정지 방식을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가자? 아니 내란 범죄 혐의자예요 지금. 예? 근데 거기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내란도 그 계엄도 안 하겠다는 걸 그 중대한 것도 하고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일도 벌이시고 이러는 분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현실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뭐냐? 한 두세 번 해보고 이게 안 되면은 아니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오래 남았잖아요. 네. 예? 3년 이상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상황이 자기 선거 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 계속 버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공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친한계를 좀 믿어봐야 되는데 친한계도 저쪽 친윤계랑 똘똘 뭉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 상태에 고착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코. 네. 예? 맞아.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 대표님의 말씀이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국민들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 불안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이 당장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야 대표 마주 앉아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방법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두 분이 마주 앉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패널 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응답하지에 따라서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이 난국을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 빨리 좀 회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비상계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중대한 증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이 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문건은 존재 자체는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재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관련자들이 수사가 이런 것이 드러남으로써 수사가 불가피하게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건의 원본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 대표님, 지금 추미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이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지난 3월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비상계엄 원본 자료를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비상계엄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국무위원들이나 뭐 관련자들이 심지어 대통령실도 이 내용은 모르지만 엄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인 건데 저는 바로 이런 문제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바로 이런 앞으로 엄청 많은 제보라든지 또 뭐 정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성역 없이 대통령도 성역 없이 자기네들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보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방식으로까지 본인이 저지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행사적 이제 행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직권남용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는 거고 이제 간밤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그러지만은 검찰에 김용현 전 장관 국방장관이 즉각 체포돼 버렸죠. 체포. 그럼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또 12일 동안에 또 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국민들의 옳은 분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모진들의 이런 뭐 잘못된 건의라든지 이런 것 쓰면은 일벌백계로 다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은 왜 오늘이야 사퇴하자 이거예요. 예? 작년에 이태원 참사 난 지가 언젠데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절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평상시 집권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표와 당정 관계가 아주 원활했고 서로 신뢰하고 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러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도 할 말이 없겠죠. 되려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되려 야당보다도 더 엄하게 당정 관계를 가져갔어요. 심지어 당정 관계 파탄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걸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장가희 기자,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도 이 계엄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죠. 오늘 새벽 1시 반에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국민적인 의혹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또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요.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구속기간이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수감 상태가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김용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경찰 국수본은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특수본은 그리고 경찰은 국수본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경찰에 비상계엄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를 거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공관에 계속 두문불출했는데 갑자기 오늘 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충분히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에 자신이 충분히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개인적인 검찰 출석 추론입니다. 전에 휴대폰을 또 바꿨다는 네, 얘기도 바꿔버렸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상당히 했다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본인이 먼저 나가서 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군 검찰의 수사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어떤 번째, 문제가 있죠? 군과 경찰은요, 이 계엄 내란에 관여가 돼 있는 기관이에요. 일정 정도 수뇌부가 동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방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건데 확장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국민 불신이 엄청나게 큰 기관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그런데 군경검으로 하는 수사가 기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야당은 국민의 감정을 대표해 줄 또 의무가 있어요. 지금 분노와 불안과 의심이 있거든요. 이걸 대신해 주는 게 탄핵을 발의해 주고 탄핵을 추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영원히 그 대척이 된 상황에서 이 고착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게 저는 특검이라고 봅니다. 내란 혐의 특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상설 특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회 규칙이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추천 권한을 지금 여당을 배제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국회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리고 규모도 작아요.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특검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일반 특검법이 규모도 키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분이 빨리 만나셔가지고 특검을 만들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수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빨리 특검을 세우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탄핵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탄핵은 탄핵대로 야당이 끌고 가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는 어쨌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가 없는 기관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진 시까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는 실질적 방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당이 협의에 있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이제 챙기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퇴진 시기 논의 그리고 국정 운영의 주요 논의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 지금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비상계엄 이 선포 이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그리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군검찰까지 뭐 4개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바로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수사 주체를 갖다 하나로 만들자 합수본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지혜를 모아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자진해서 검찰에 나가면서 왜 자신이 기존 쓰던 핸드폰을 갖다 그걸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들고 와서 그거 제출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 인멸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검찰 입장에서 즉각 체포 구속한 거죠. 체포. 그렇듯이 지금 앞으로 수사 주체를 좀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려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이걸 수습하고 또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처벌을 하는데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앞으로 뭐- 이제 소환 조사도 또 가능한 건가요? 그거 어떤가요? 올 검찰에 이제 박상현 이제 특수본 이제 이 비상계엄 특수본의 본부장이 그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공신력 없이 그냥 대충 아무리 뭐 급하다고 해서 툭 던지고 가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는 수사 주체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조직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이제 이게 내란에 실질적으로 혐의가 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자, 이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시키는 완전히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서 직무를 정지시키자.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 본인이 아직 하야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나는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조속하게 해가지고 전국이 혼란하고 국민이 민생 경제가 더 나빠져 버리면은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탄핵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긴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나름 이 헌법상에 부여된 비상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발동을 했는데 입법부 상권 분립돼 있는 입법부 국회에서는 그거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즉시 해제 요구한다. 그걸 또 대통령이 수용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밖에 없어요. 검찰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본부장으로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검찰, 뭐 경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도 네. 당연히 빨라질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요. 늦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자진 출두를 하겠어요. 일단 뭐 수사본부를 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근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수사 주체들은 당장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면 그걸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착수를 하지 않았냐? 눈치를 보느냐고 착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느냐고 지금까지 수사 착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저렇게
증거인멸 다 하고 자진 출두할 상황까지 만들었다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빨리 높여야 돼요. 경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쟁적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죠. 이게 지금 경찰, 검찰 인력이 뭐 좀 많습니까? 그죠? 120여 명, 150여 그렇죠. 명 이렇게 꾸려져.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오는 게 뭐 별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수사 주체를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수사 주체를 빨리 세우는 것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근데 여당이 버티기를 하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여당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전략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수사 주체가 어디냐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가요,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뭐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언제쯤 이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께 알려질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권 아주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좀 잘 따라가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